2025년 봄의 마지막 날, 대한민국 금상훈 진산면의 작은 마을. 정명석 스님은 강가 나무 벤치에 조용히 앉아 멍한 시선으로 천천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80세의 고령이었던 그는 더 이상 한때 한국과 전 세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종교운동의 열정적인 지도자가 아니었다. 그는 수십 년간 숨겨왔던 기억과 진실에 짓눌린 늙은이가 되어 있었다. 드물게 솔직한 마음을 가진 정명석 스님은 자신이 평생의 사랑이라고 불렀던 한 여인이 자신의 마음을 영원히 바꿔놓았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그 진실은 기쁨을 가져다 주기는커녕 그에게 영원히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와 슬픔을 안겨주었다. 온화한 미소와 깊은 눈빛을 지닌 그 여인은 그의 격동의 삶의 유일한 빛이 되었지만 동시에 가장 큰 후회의 원천이기도 했다. 정명석 스님의 삶에서 가장 큰 슬픔은 그가 창시한 종교 운동을 둘러싼 논란이나 그의 이름을 더럽힌 법적 고발이 아니었다. 그는 열정적인 젊은 시절에 만난 혜진이라는 여인을 사랑으로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혜진은 금산의 작은 학교에서 일하며 문학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순박한 소녀였습니다. 두 사람은 비 오는 어느 날 오후, 당시 자신의 종교 사상을 전파하고 있던 정 선생이 우연히 비를 피해 작은 사찰에 머물렀을 때 혜진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짧은 대화는 정 선생이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마음의 평화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지성과 따뜻한 마음을 지닌 혜진은 논쟁이 아닌 삶과 사랑의 의미에 대한 단순한 질문으로 그의 신념에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일으키겠다는 사명에 사로잡힌 정 선생은 가슴보다는 이상을 택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사랑은 방해 요소라고 생각했고 더 큰 목적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혜진은 그를 깊이 사랑했지만 결코 그를 변화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삶을 떠나며 짧은 편지를 남겼습니다. 편지에는 항상 그를 위해 기도하겠지만 마음이 이상에 갇힌 세상에서는 살 수 없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혜진이 떠난 슬픔은 정 씨를 오랫동안 괴롭혔습니다. 그가 군중 앞에 서서 신앙과 구원에 대해 설교할 때마다 마음속에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그가 진정으로 의미 있는지 확신할 수 없는 꿈을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했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정 씨는 여러 해 후 혜진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슬픔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사과할 기회도, 어두운 시절에 그녀가 유일한 빛이었다고 말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편지를 작은 나무 상자에 보관했고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슬픔은 사랑하는 여인을 잃었다는 슬픔뿐만 아니라 선택하지 않은 길,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였다면 살 수 있었던 삶에 대한 후회이기도 했습니다. 정명석 선생의 생의 마지막은 그 자신뿐 아니라 그를 믿고 사랑했던 사람들에게도 비극이었습니다. 2025년 정 선생은 운동을 이끌던 시절에 세간의 이목을 피해 고향에서 조용하고 거의 은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운동에서의 그의 행실에 대한 논란을 포함한 과거 법적 고발은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그의 충실한 추종자들은 좌절감에 또 다른 이들은 자신의 길을 찾았기에 떠났습니다. 그의 가족들조차도 여전히 그를 사랑했지만 그의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는 없었습니다. 정 선생을 아는 많은 사람들, 예전 추종자부터 그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까지 그의 죽음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들은 한때 단상에 서서 뜨거운 눈빛으로 더 나은 세상을 이야기했던 열정적인 정명석 선생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그가 자신의 선택에 대해 큰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교사로 일하는 한 전직 추종자는 정 씨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비난이나 논란 때문이 아니라 정 씨가 평생 누구도 나눌 수 없는 슬픔을 안고 살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운동 초기 정 씨와 절친했던 또 다른 친구는 정 씨의 눈에서 항상 자신이 닿을 수 없는 무언가를 갈망하는 모습을 보았고, 이제는
정 씨가 포기한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정 씨의 비극적인 최후는 단순히 외로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80세의 나이에 그가 추구했던 모든 것, 명예, 권력, 이상이 혜진 씨와 함께 찾았던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생을 마감할 무렵 그는 종종 혜진 씨와 이야기를 나누던 강둑에 가서 몇 시간씩 앉아 마치 잃어버린 자신의 일부를 찾기를 바라는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록 모든 이야기를 알지는 못했지만 그를 종종 동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들은 한때 모든 것을 가졌지만 이제는 추억과 후회로 가득 찬 마음만 남은 그를 보았습니다. 정명석 선생의 업적은 수백만 명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종교 운동을 건설하고자 하는 그의 야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진산면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정 선생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이 가난과 전쟁의 여파로 힘겨워하던 어려운 시기에 성장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강한 신앙심을 가진 그는 군에 입대하여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후 신앙과 화합에 기반한 공동체를 건설하겠다는 사명을 품고 귀국했습니다. 섭리 프로비던스 또는 JMS로 알려진 그의 운동은 1910년대와 1900년대에 한국,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수천 명의 추종자를 모았습니다. 그의 웅변과 카리스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믿는 영적 지도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다양한 문화권의 신도들이 공통된 신앙을 공유하는 국제 공동체를 건설한 것입니다. 그는 대규모 기도회부터 자선 프로그램까지 대규모 행사를 조직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자신의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전성기에는 그의 운동이 서울에서 도쿄에 이르기까지 여러 주요 도시에 종교센터를 소유했고, 심지어 이념을 홍보하기 위한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출판물까지 운영했습니다. 정 씨에게 이는 단순한 업적이 아니라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으며 의미 있다고 믿는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업적을 이루는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정 씨는 가족, 친구, 그리고 사회의 반대에 부딪혔고 그들은 그가 위험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종종 설교문을 쓰고 행사를 기획하고 신도들을 만나는데 몇 시간을 보내며 지칠 때까지 일했습니다. 어떤 밤에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신도들의 편지를 다시 읽으며 어깨에 무거운 부담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신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덕분에 계속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비록 때때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말입니다. 2000년대의 법정 공방은 정명석의 야망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는 금융사기부터 더 심각한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불법 행위로 기소되었고, 비록 혐의를 부인했지만 많은 신도들의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수감 기간 동안 그는 계속해서 글을 쓰고 기도하며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석방 후 다시 신앙생활에 복귀했지만 초기의 영광은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소규모 기도회를 열고 책을 쓰고 새로운 세대의 신도들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에게 가장 큰 업적은 신도수가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굳건히 지킨 능력이었습니다. 정명석의 사랑과 결혼은 그의 삶에서 고통스러운 시기였지만 그는 거의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평생의 사랑으로 여겼던 혜진을 제외하고는 정명석은 적어도 그가 아는 한 정식으로 결혼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에는 희생이 필요했고 개인적인 사랑은 포기해야 할 것 중 하나였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적으로는 이 결정이 그의 마음속에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남겼다고 고백했습니다. 온화함과 지성을 갖춘 혜진은 그에게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닌 욕망과 약점을 지닌 한 인간으로 느끼게 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혜진이 떠난 후 정은 그의 일에서 위안을 찾으려 했지만 그녀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그의 리더십에 감탄하는 몇몇 여성들을 만났지만 다시는
사랑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열면 다시 사랑과 이상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지 두려웠고, 다른 선택을 할 용기가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혜진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여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소식을 듣자 슬픔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과연 자신이 그녀에게 그런 삶을 줄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고, 그 의문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 고통으로 남았습니다. 말년의 금산에서 홀로 살던 정명석은 혜진을 자주 생각했다. 그는 지갑에 혜진의 오래된 사진을 간직했는데 세월에 닳아 없어진 사진이었다. 사진을 볼 때마다 기쁨과 아픔이 뒤섞인 감정이 교차했다. 그녀를 만나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랑했다는 사실에 행복했다. 하지만 동시에 감히 그녀를 붙잡지 못하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녀를 놓아준 것에 대한 아픔도 있었다. 이러한 슬픔은 무엇보다도 그의 삶이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했어도 여전히 중요한 한 조각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정명석의 삶은 믿음, 희생, 그리고 깊은 슬픔의 이야기이다. 80세가 되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그는 종교적 이상부터 명예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추구했던 모든 것이 혜진과 함께했던 그 순간의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의 가장 큰 슬픔은 단순히 사랑을 잃은 것이 아니라 다른 선택을 했다면 살 수 있었을 삶에 대한 후회이다. 외로움과 지울 수 없는 기억으로 점철된 그의 비극적인 최후는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아무도 보지 못하는 상처를 지니고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들에 정은 자신의 진실을 받아들이고 비록 잃어버렸지만 사랑이 그가 아는 가장 아름다운 것임을 인정하며 위안을 찾았습니다. 그의 삶은 마치 장시처럼 영광에서 고통까지 감정으로 가득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깊은 상처를 안